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해마드입니다.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셨다면 정말 열심히 쇠질을 해서 빠른 근성장을 이뤄내고 싶은 분들이실 텐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내가 오버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운동량이 너무 많아서 근손실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볼륨, 수행 능력보다 낮은 훈련량을 가져가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버트레이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도 아니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고중량 웨이트를 하면 오버트레이닝이라거나 주 5회 이상 운동하면 신체가 무리를 느껴서 부상이 있기 쉽고 잔병치레가 많아진다는 낭설 역시 확률에 가까운 얘기일 뿐 정확한 팩트라고 볼 순 없습니다. 오버트레이닝이 되는 임계점은 나이, 유전, 운동 경력, 영양 상태, 수면량 등에 따라 워낙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인 수준에서는 사실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도 어렵고 도달할 만큼 운동량을 뽑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운동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쪽에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훌륭한 몸을 갖고 싶은 헬스인이라면 이 오버트레이닝이 되는 임계점, 즉 상한선을 높여서 최대한 많은 근성장을 이루어내는 게 임무겠죠. 오늘 말씀드릴 항목들을 기억하신다면 이 임계점을 높여 더 많은 운동 볼륨을 가져가고 오버트레이닝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더욱 빠른 근성장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좋은 정보 하나 공유드리고 가겠습니다. 유럽 1위 프로틴 보충제 마이프로틴의 임팩트 위크가 9월 8일 지금 시간부터 9월 9일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전 제품 최대 80% 할인 특가에 거기에 더해서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 최대 40% 추가 할인이 됩니다. 구매 금액대별 무료 배송과 사은품 혜택도 있으니까요. 프로틴 보충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같은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 근력, 근지구력이 현저히 높아짐과 동시에 운동 후에 가져야 하는 회복 기간도 내추럴에 비해 몇 배 이상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더들은 생각보다 오버트레이닝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오버트레이닝을 못 느끼기도 하기에 부상을 입기도 쉽습니다. 그럼 약물 꽂으라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불법 의약품이기에 약물의 용법과 용량도 제대로 검증된 게 없고 그에 맞는 운동량을 산출해내는 것도 전문가의 지도를 받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남용하게 되면 부작용도 크고요. 개인마다 타고난 유전적인 특성, 회복력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경력과 신체 조건을 가진 짱구와 철수가 있을 때 짱구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도 철수에게는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 6회 웨이트 트레이닝을 수행하더라도 느끼는 부담감이 다른 거죠. 피로에 대한 타고난 내성, 회복도에 대한 유전적 특성 때문인데 말 그대로 유전이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른 거고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다만 유전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온 생활 습관에 따라 체력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살아온 삶 동안 조금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거나 활동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살아왔다면 체력과 회복력이 더욱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앉아있고 누워있는 습관보다는 짧게라도 걸어주고 친구랑 풋살도 하고 가끔 등산이라도 가는 생활을 하면 평소 체력 확보에 더욱 좋겠죠. 인체가 수용할 수 있는 운동 볼륨은 생각보다 많지만 그 상한선은 정해져 있고 그 이상 뽑아낸 운동량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운동 경력이 쌓이고 근육과 근신경계가 발달하면서 오버트레이닝 임계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헬스 경력이 쌓일수록 수행 가능한 볼륨이 늘어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하루 수행량, 주당 수행량도 늘어나게 되기에 오버트레이닝 임계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운동 초기에 오버트레이닝이 올 확률이 더욱 높기에 운동 강도는 긴 경력에 거쳐 서서히 늘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양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오버트레이닝이 될 것도 회복이 되고 반대로 오버트레이닝이 아닐 것도 오버트레이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죠. 다이어트 한답시고 탄수화물을 제한하거나 지방 섭취에 소홀한 경우가 있겠고요. 특히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헬스인들에게 있어서 피해야 할 건 저탄수 고지방 식단입니다. 키토제닉이라고도 불리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은 식단법입니다. 운동 중 탄수화물을 일부러 섭취하기도 하는 헬스인들의 경우 저탄수를 유지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 연소 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근육의 합성을 촉발하는 탄수화물과 그에 따른 인슐린 작용이 없으므로 근육의 성장에 큰 방해가 되고요. 지방도 무리하게 끌어다 쓰게 되므로 과다한 지방 산화 작용에 따른 혈중 케톤체 상승으로 두통, 피로감, 탈수 증상,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 운동 수행 능력 저하가 생길 확률이 큽니다. 운동을 할 때 인체 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료는 결국 탄수화물인 거죠. 회사생활, 수험생활 등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헬스를 병행하는 경우 수면 시간이나 평소 휴식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경우 회복에 지장이 생겨서 오버트레이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수면량은 회복량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의 하루 일과를 보면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도 오전, 오후, 낮잠 시간이 꼭 들어있죠. 이러한 사실은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실제로 미국 시카고대 의대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수면했을 때와 5.5시간만 수면했을 때 근육량의 변화를 살폈더니 더 적게 잤을 때 근성장 효과가 약 50%에서 60% 더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버트레이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 연구팀이 7에서 9시간 자고 3일 연속 30분간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와 수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같은 운동을 했을 때 혈액 검사 결과를 비교했더니 심장 근육세포가 손상됐을 때 분비되는 트로포닌과 심장 근육 과부하와 연관이 있는 호르몬 수치 모두 수면 시간이 부족했을 때 훨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오버트레이닝이 정말 쉽게 옵니다.
오버트레이닝은 쇠질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활체육인 수준에서 오버트레이닝은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만큼 운동하지도 않고 오버트레이닝이 올 만한 운동량을 뽑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운동량을 줄이기보다는 오늘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요소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빠르고 폭발적인 근성장을 이루어내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 오버트레이닝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팀메이트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프로틴이 왜 좋은지, 정말 좋은지 의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마루앙, 키다리형, 권혁 같은 유명 유튜버분들은 왜 마이프로틴 하는 걸까요? 마이프로틴은 영국을 본사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당한 규모의 공장과 생산시설, 품질 검증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보충제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원료나 품질도 상당히 중요하죠. 마이프로틴은 제품 퀄리티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산 공정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품질 검사 공정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매 공정마다 여과 시스템, X선 장비, 근적외선 스캐닝 등을 이용해 원료를 검사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품질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타 보충제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EHO 환경보건사무소에서 그레이딩하는 푸드 하이진 레이팅에서 최고점인 5점을 맞았고요. 영국 리테일 컨소시엄으로부터 식품 안전 부문에서 AA 등급을 받기도 했죠. 이러한 자동화 공정은 마이프로틴을 왜 믿고 먹을 수 있는지, 그럼에도 비싸지 않은 보충제 가격은 왜 규모의 경제가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맛의 종류도 엄청 다양화했는데, 예를 들어 메인 제품 중 하나인 임팩트 웨이 프로틴은 맛이 무려 54가지나 됩니다. 한 제품에 54가지요. 흑당 밀크티 맛이나 단팥 맛, 티라미수와 라떼 맛도 있죠. 마이프로틴의 가격이 올랐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많지만 사실 환율과 원료 가격 상승도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유명 유튜버 동면중님의 채널의 단백질 그람당 가격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마이프로틴은 가격 경쟁력이 최상위이고 원료나 품질이 매우 좋은 제품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되신다면 꾸준히 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